저는 마리아, 필리핀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시민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어릴 적부터 저는 필리핀이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너무도 달라요. 그리고 한국 한때 우리보다 가난하다고 여겨졌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발전을 바라보며 부러움을 감출 수 없어요. 최근 필리핀 언론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 한국이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지 분석하는 기사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어요. 한국이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떻게 짧은 기간 안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조명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이 교육을 중시하고 강력한 산업 육성 정책을 펼쳤으며 정부의 청렴성과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 이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이 많아요. 필리핀에서도 한국식 발전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필리핀의 현재 현실은 암울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마닐라를 걸어 다니다 보면 빈부격차가 극심하다는 것을 바로 체감할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초호화 쇼핑몰과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바로 그 옆 골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판자촌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거리에는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해 굶주린 사람들의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경제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필리핀의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 노동자로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부모와 떨어져 외국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필리핀 곳곳에 가득해요. 해외에서 돈을 보내야만 가정이 유지되는 경제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정치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부패는 필리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해요. 선거철만 되면 온갖 공약을 내걸지만 정작 당선되고 나면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어요. 부패한 정부 관리들이 국가의 예산을 빼돌리고 정작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필리핀의 교통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에요. 마닐라의 교통체증은 세계 최악으로 꼽힐 정도예요.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차가 많고 대중교통도 비효율적이에요. 한국의 깨끗하고 체계적인 지하철과 비교하면 필리핀의 교통 시스템은 너무도 낙후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씩 길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하고 경제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 안전도 문제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밤에 거리를 혼자 걷는 것이 쉽지 않아요.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 많고 강도나 소매치기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해요. 반면 한국에서는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필리핀도 강력한 법 집행과 사회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해요. 반면 한국은 이런 문제들을 철저한 계획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극복해왔어요. 한국의 발전 방식은 경이롭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한국은 교육을 국가 발전의 핵심으로 삼았고 강력한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켰어요. 또한 철저한 장기 계획과 정부의 전략적 개입이 한국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성공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으며 학문과 기술을 익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돼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철학이 담긴 교육이에요. 필리핀도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해요. 우리도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 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해요. 또한 한국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손을 잡고 강력한 산업을 육성했어요. 19만 6,070년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공업을 성장시켰고 현대, 삼성, LG 같은 글로벌 기업을 키워냈어요. 오늘날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을 보면 경이로울 정도예요. 필리핀도 이렇게 장기적인 경제 전략을 세우고 핵심 산업을 육성해야 해요. 단기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이 필요해요.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은 기술 혁신이에요. 한국은 IT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며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한국은 오직 인공지능 AI,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어요. 필리핀도 디지털 혁신에 적극 투자해야 해요. 우리가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면 세계 경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국의 거리 곳곳을 걸으며 그들의 발전을 직접 체험했어요. 지하철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고층 빌딩 사이를 걷다 보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발전을 넘어 문화를 수출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K-POP, 영화, 드라마 같은 문화 산업까지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보면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성장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필리핀도 한국처럼 변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도 한국처럼 체계적인 계획과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교육, 기술, 경제, 인프라 모든 분야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해요. 우리는 한국의 성공을 단순히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해요. 한국의 모델을 필리핀에 적용한다면 우리도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을 보며 희망을 품어요.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필리핀이 한국의 발전 방식을 배워 진정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필리핀이 한국처럼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나라가 되길 꿈꾸며 오늘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요.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